비밀 누설 배반으로 분노한 트럼프. 박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가 특활비로 돈잔치. 박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가 정작 자신들은 특활비를 마치 월급처럼 돈잔치하고 다니며 펑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 특활비 수령자 1위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씨, 1위 되신 거 더럽게 축하드려요. 앞으로 감방 1순위는 보너스로 받으시겠습니다. 한편 박지원이 특활비 수령자 1위 소식에 헐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축전을 구내왔는데요. 자신도 혈세를 개인 돈처럼 사용해보고 싶다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여연대가 7월 5일 전날 공개한 2011년에서 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직원이나 당직자 제외하고 실명이 확인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5억 9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기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이 겹치면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가 특활비 공개로 민낯이 드러나자 아마도 이들은 지금 국정원 돈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싶어질 겁니다. 맞지? 이 똥같은 새끼들아.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하므로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국회의원 전원 구속 처리해서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통으로 쳐넣어야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청와대를 비롯하여 사법부 모조리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당신들은 한줌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박 대통령 특활비만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초아마추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또 어설픈 정책을 발표해놓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이 강렬해지자 정책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올바른 자문을 해줘야 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도 없이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으나 기재부에서는 경제 폭망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대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어떤 좌빨들을 앉혀놨길래 잘 굴러가던 대한민국 경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어떻게 청와대 직속위원회가 청와대 및 정부기관이랑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과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지 말 같지도 않은 정책들 찔러보고 아닌 말고식으로 발뺌하는 청와대 꼬라지도 가관입니다. 더 웃기는 건 정부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 때문에 시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아주 이상하고도 요상스러운 청와대의 답변 내용인데요. 결론은 혼선을 초래한 건 정부가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먹은 국민 개돼지들 해석 탓이라고 합니다. 시발 이게 나라냐? 한편 하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완전 망조가 쳐들었는지 안상수의 입을 통해 유시민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완전하게 폭삭 망하는 게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죽어버린 정당, 나라의 TV도 포기했습니다. 7월 5일 일본 온라인 언론 매체 자크자크는 트럼프가 북한의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배신 행위로 크게 분노했다는 특종 기사를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김정은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자신이 평양을 떠나 있는 6월 10일에서 6월 13일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날까 의심이 든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북한은 터무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러 미군 미일 정보 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경악할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출발 전에 비밀 공안 부대장을 호출하여 쿠데타 용의자 극비 목록을 주었다. 거기에는 30명 이상의 군 간부의 이름이 있었다. 비밀 공안 부대는 명령대로 그들 전원을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쿠데타 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전부대의 외출 금지령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라. 스파이가 있다. 한편 평양 시내는 CIA 협력자 스파이 사냥이 진행됐다. 공안은 총동원되어
스파이 목록을 가지고 평양 시민에 대한 신원 확인 작전이 전개되고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CIA는 탈북자 등의 협력으로 군 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 공포 독재 체제에 반기를 드는 반 김정은 그룹 결성에 성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괴에게 반 김정은 그룹의 명단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일본 매체의 기사는 곧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이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 조직 존재를 파악하고 지원했다는 것도 거의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조갑제.com에 게재된 북한 엘리트의 분노, 우리가 저 내려가면 남한의 종북 세력부터 죽인다는 기사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대북 공작을 오래 맡았던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몇 년 전 양심 있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게 남한의 종북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법률 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미영 원장은 이 정권은 이미 김정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은 김정은 정권을 버리고 징벌하게 돼 있습니다. 협력자, 동조자들 아무리 핑계대도 반역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이 패배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반역의 시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대한 언론 SNS에서 반역적 발언을 스크랩하고 모아주세요. 슬그머니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석기 석방 운동하는 자들 주목해 주시고 주사파 언론들의 발언도 스크랩해 주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틈나는 대로 현 정권의 협력자, 동조자들의 반역적 발언, 사진, 영상 등을 스크랩해서 이동저장 장치 등에 수집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4년여에 걸쳐 자강도 내 주요 군수공장을 잇는 지하갱도 관통 공사를 진행해 최근 완성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이동과 발사 관련 동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북괴를 믿어보자고 한국 국민과 미국에게 선전선동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 두 부류 모두 못 믿을 존재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올해 초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6.25 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아니라면 한국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얘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